고양이가 꾹꾹이를 많이 하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위험 신호일까요? 많이 하면 행복한 거라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생각이 조금 바뀌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꾹꾹이는 많이 한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특정 패턴이 보이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신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꾹꾹이 관련 상담을 질문이나 꽤 자주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꾹꾹이를 많이 하면 뭐 기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보호자분들께서 왜 저한테는 꾹꾹이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서운함을 저한테 토로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꾹꾹이는 단순 애교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행동, 셀프 수딩 비헤이비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즉 행복할 때, 기분 좋을 때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한다라는 거죠. 이 행동은 사실 5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행동이에요. 보이기에는 되게 귀여워 보이기도 하지만서도요. 첫 번째로 수유 행동의 잔존인데, 새끼 고양이는 젖을 먹을 때 앞발로 눌러서 유즙 분비를 촉진하죠. 이게 이제 어른 고양이가 돼서도 남아있는 행동이라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정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꾹꾹이는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는 행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죠. 왜냐하면 꾹꾹이를 하면 엔돌핀도 분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긴장도 완화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좀 애착 행동인데, 고양이는 아무한테나 꾹꾹이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저한테 와서 저한테 꾹꾹이 하지 않는다고 되게 서운함을 얘기하는 이유기도 하겠죠. 고양이가 꾹꾹이를 하는 대상은 신뢰하는 대상에게만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또 이게 영역 표시인데요. 고양이 발바닥에는 이 페로몬 분비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로몬을 묻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내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진화 행동적인 측면인데, 저희가 잠잘 때 어때요? 이불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눕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야생에서 풀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휴식 공간을 만든다라던가 자기가 잠자리를 미리 정리해서 눕기 전에 만드는 이런 행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꾹꾹이를 정리하자면 단순 행동이 아니라 이 안정감, 애착, 소유, 이거 내 거야 라는 동시에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조금 알고 있는 내용, 모르는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이제부터가 조금 재밌는 내용인데, 이 꾹꾹이는 단순하게 한다라는 것보다 꾹꾹이를 강도, 세기 수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 평가를 하기도 해요. 꾹꾹이는 단순하게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강도, 빈도, 이 동반 행동을 통해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레벨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 꾹꾹이 레벨 1, 저강도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안정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은 뭐냐면 꾹꾹이를 할 때 천천히 반복을 해요. 천천히. 그리고 발톱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골골 되거나 그르렁을 동반할 수 있고, 보통 이 정도 하면은 보통 자요. 그러니까 수면 전에 발생하는 꾹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꾹꾹이를 한다, 레벨 1에 대한 꾹꾹이를 하면 정상적이고 안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행동학적으로는 스트레스 낮고 환경도 적응 잘 돼 있는 고양이기 때문에 좋은 꾹꾹이죠. 두 번째는 레벨 2예요. 중강도의 꾹꾹인데, 이 중강도란 꾹꾹이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상태는 경미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약간의 각성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꾹꾹이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빨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속도가 증가할 수 있죠. 근데 발톱이 부분적으로 좀 튀어나와요. 게다가 꾹꾹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리번 약간 주변 탐색 행동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정감도 있지만 약간의 각성이 된 혼합 상태의 고양이라고 저희가 행동학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이게 약간의 경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뀌었다, 환경이 변화된 상태, 누군가 새로 가족 구성원이 생겼다던가 이사를 갔다던가 아니면 고양이 방이 바뀌었다던가 놀이공간에 변화가 있다던가, 그러면 이 환경 변화의 반응 단계로서 꾹꾹이를 하면서 속도도 늘리고 주변을 두리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에요. 안 좋은 꾹꾹이에요. 레벨 3입니다. 이 고강도 꾹꾹인데요. 이때는 불안 상태에서 하는 꾹꾹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르고
반복적으로 하고요. 발톱을 강하게 써요. 게다가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데 이 서킹 빨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담요라던가 입에 물고 꾹꾹이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특정 물질에 집착하면서 빠르고 반복적으로 꾹꾹이를 하고 발톱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불안을 동반한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저희가 행동학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게 행동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기 이유라는 게 뭐냐면 빨리 엄마로부터 떨어진 고양이인 경우나 아니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이 만성적 스트레스 신호로서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레벨 4 꾹꾹이, 이게 완전히 이제 병적인 강도의 꾹꾹이에요. 아이가 이 꾹꾹이를 하기 시작하면 일단 멈출 수가 없습니다. 중단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꾹꾹이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시간이 10분에서 20분이고 한없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게다가 주변에서 뭐라 해도 이게 완전 몰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 자체가 없어요. 주변 자극에 무반응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이어지면은 피부가 손상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동학적으로는 이 강박적인 꾹꾹이라고 행동을 평가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행동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개선이라던가 이제 문제 행동으로 간주해서 이게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꾹꾹이는 단순하게 스트레스 지표라기보다는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으로 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많이 한다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천천히 하느냐? 아니면 막 빨리 하느냐? 두리번거리면서? 아니면 뭐 무아지경에 빠지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착과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정형 애착 꾹꾹이의 경우에는요, 뭐 레벨 1과 비슷한데 보호자에게만 꾹꾹이를 해요. 빈도도 낮고요. 그 다음에 질 자체가 높아요. 꾹꾹이의 질이 높아요. 약간 그르렁거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를 보면서 아니면 혼자서 슬로우 블링킹,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떠는 행동도 동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꾹꾹이를 나한테 한다 그러면 아이는 안정된 애착관계의 꾹꾹이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탐색도 하고 휴식도 하는 게 되게 균형적이고, 꾹꾹이를 하다가 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감정이 회복되는 꾹꾹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애착관계의 꾹꾹이는 이 불안하면서 집착형의 꾹꾹이에요. 당연히 불안하고 집착이 되니까 과도하겠죠. 보호자의 의존도가 엄청 높겠죠. 지속적으로 접촉을 요구해요. 계속 자기를 만져달라고 한다던가 계속 와서 꾹꾹이만 하려고 한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행동학적으로는 하이퍼 어태치먼트, 그러니까 과도하게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질척거리는 거죠. 이런 꾹꾹이를 하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안도가 증가하고요. 특히나 이런 애들은 막 밤에도 아우 아우 하면서 과도한 울음을 동반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세 번째는 회피형 애착관계의 꾹꾹인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꾹꾹이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주위 환경을 둘러보고 뭐 할 거 없나 해서 특정 대상에 보통 꾹꾹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호자님하고 낮은 사회적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닌 게, 이런 패턴의 고양이들은 독립성이 높고요. 자기 만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접촉 회피를 하는 거죠. 접촉 자체를 피하는 거예요. 회피를 하면서 혼자서 대상을 찾아서 꾹꾹이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그 애착형 꾹꾹이가 뭐냐면 이 혼란스러운 애착 관계예요. 꾹꾹이를 하다가 좋으니까 보호자님은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동이 일관성이 없어요. 어쩔 땐 나한테 하다가, 어쩔 땐 특정 대상에 하다가, 어쩔 땐 또 만지려고 그러면 피하고, 어쩔 땐 만지면 짜증내면서 러브바이트라든가 공격성을 좀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행동학적으로는 스트레스 분명 시그널이 섞여 있다라고 보고요. 뭔가 트라우마가 있다던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죠. 왔다가 갔다, 어쩔 땐 나한테 왔다, 어쩔 땐 가기 때문에 이 접근과 회피가 반복되고요. 이런 행동들이 소통을 하려고 했을 때, 뭔가 액션을 하려고 했을 때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 꾹꾹이를 우리가 해석한다라는 게 되게 귀여운 분석이긴 하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꾹꾹이를 볼 때는 이 꾹꾹이의 강도, 빈도, 이 대상,
그리고 동반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꼭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꾹꾹이라고 하면은 강도도 부드럽고 빈도도 상황에 따라서 적게 할 때도 있고 조금 많이 할 때도 있고 대상이 약간 보호자를 향한 때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골골대면서 한다 이러면 정상적인 꾹꾹이라고 보고요. 문제가 있는 꾹꾹이 같다라고 하면은 이 강도도 집착적이고 되게 오래 지속되고요. 어떤 특정한 물질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꾹꾹이를 하면서 뭔가 물고 빨거나 씹거나 이런 행동을 동반된다라면 이건 되게 스트레스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꾹꾹이는 단순 행동이 아니고요. 이 스트레스를 고양이가 조절하고 애착 감정을 표현하고 성묘가 돼서도 이 발달된 행동이 남아있는 결합된 행동 지표라고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꾹꾹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보호자분들이 왜 나한테 꾹꾹이를 안 하지? 아니면 제가 하는 꾹꾹이가 괜찮은 걸까? 라는 궁금증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더 궁금하고 고양이의 재밌는 행동을 분석하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 양신TV 후원 구독자분들께는 일반 공개 영상 외에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제공됩니다. 라이브 방송의 풀영상, 다시 보기, 영상에선 담지 못한 저의 브이로그 컨텐츠, 그리고 후원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전용 라이브 스몰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원은 어디까지나 선택이고요. 양신TV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후원 버튼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